오늘은 많이 기다리셨던 비뇨기과 의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파포입니다. 예, 주무시지 마시고. 네.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열정 파포면은 혹시 골프 파포, 파셀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해서 사회인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키가 이제 센터를 보기엔 조금 큰 편이 아니고. 농구 선수 같아요. 키가. 그래서 이제 파워포워드를 하고 있는데. 파워포워드. 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가진 게 열정이다. 네. 그래서 열정파포로. 그래서 열정 파포. 네. 그 옛날 NBA 할 때 파워포워드면 누구 있잖아, 유명한 애. 찰스 바클리. 찰스 바클리. 데니스 로드맨. 로드맨. 저 위쪽에 있는 사람 친구인데. 그죠? 그러네요.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네. 농구하신다 그러니까 약간 그 현주엽 선수 그런 거. 현주엽 선수 맞네. 목소리도.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러지. 많이 들었습니다. 현주엽이 또 우리 휘문고 후배예요. 아주 닮았다? 약간 농구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요즘도 하세요? 네, 어제도 했습니다. 와, 그럼 땀 흘리고 맥주 한 잔 먹으면 끝나주겠네. 어제도 농구하고 삼겹살 소주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해서 살 빼기 안 하고 먹는 것보단 나아요. 그죠? 그쵸. 마시려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열정파퍼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뇨기과 의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전공이 레지던트 지금 4년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4년 차시구나. 네,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많은 과 중에서 비뇨기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의사가 되면 먼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는데, 네네. 일단 인턴을 하면 물론 학생 때도 이제 여러 과를 실습을 돌죠.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과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막상 또 인턴을 하면 학생 때 봤던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일단 의사를 하면 이제 환자를 먼저 보는 과, 보지 않는 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환자를 본다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과, 수술하지 않는 과 크게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수술을 하는 걸 원했고, 그래서 이제 외과 계열 중에 많은 과가 있지만 과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좀 분위기가 폭력적이고 그런 그래요? 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드라마에서 옥상으로 올라 이런 건 뻥은 아니네. 옥상까지 갈 것도 그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진짜로 조인트 까고 그래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로? 네. 쉬운 게 없네. 분위기 좋은 과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 선생님들도 친한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비뇨기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의학 드라마 우리 킹스맨님하고 빼꼼님도 많이 보잖아요. 한 잊을만 하면 의학 드라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쟤는 우리 과야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도 있는 거네. 물밑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죠. 얘는 우리 거로 데려가야 되겠다든지. 네,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요. 열정파포 쟤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요.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네. 인턴 때 물론 이제 그 해당 학교에서 그 해당 대학 병원으로 가게 되면 예과 본과 때부터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격들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거기다가 성격을 기본으로 보면서 이제 막상 인턴 때 일을 잘하냐 못하냐까지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어디 가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기본이죠. 보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인기 있는 과하고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과가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궁금해 나는. 선호하는 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고 싶다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 인기 있는 거랑 저기만 안 가고 싶다 하는 과. 요새 추세는 여전히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런 건 인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좀 성형외과나 신경외과는 좀 약간 요새는 좀 호불호가 조금씩 나뉘고 있는. 옛날에 성형외과면 최고인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리고 비뇨기과는 좀 인기가 없는 편이고요. 네. 그냥 일반외과, 노외과가 인기가 없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병리과나 이런 과들도. 그다음에 전혀 모르시는 과도 있을 건데 결핵과도 있어요. 거기는 인기가 없겠네. 전국에 지금 10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희소성은 있네 그래도. 희소성은 있지만 잘 안 가죠. 안 가고. 네. 이제 결핵과 정도가 좀 인기가 없는 데고 그나마 이제 아까 영상의학과나 영상학과는 인기 많죠, 요새. 인기 많아요, 또? 왜요? 여자들이 하기에 좋잖아요. 깔끔하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이 컴퓨터로 다 되니까. 그렇죠. 요즘 찍으면 바로 올라가더만 옛날에 필름 갖고 뛰어다녔을 건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보더라고, 모니터로. 네, 한 90년대에는 주로, 그렇게 필름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게 주요 일이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다 하니까. 인기 직종이구나. 네. 우리 볕들이 펜션 사장, 스테파노, 그 동생이
종합병원에서 그런 쪽 업무 하거든요. 아, 그 전산 뭐. 네, 전산 하신다고.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가면 빨리빨리 해주더라고, 다. 우리 가봤죠, 킹스맨님도. 어디를요? 병원. 병원 가봤죠. 저 네. 비뇨기과 가봤는지 아, 비뇨기과. 깜짝 놀랐어요. 병원이고 뭐 어디도 다 인맥 통해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급질문인데, 킹스맨님 비뇨기과 가본 적 있어요? 아, 솔직히 팩트로. 글쎄요, 예전에 어렸을 때 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아, 고래 잡을 때? 네. 아, 그건 나도 갔고, 그거 말고. 글쎄 기억이 없는데. 약간 깔끔한 거네, 그러면? 뭐 정정지요? 그런 걸로 가죠. 그럼. 네, 그런. 아, 그렇구나. 네, 당황하는 얘기는 좀 피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수 씨가 꼬박꼬박 들으니까 큰일 나요. 우리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 예, 너무 제가 민감한 걸 건드렸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 의사 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네. 비뇨기과 의사 레지던트 4년 차시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을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몇 년씩인지 알아듣기 쉽게끔 우리 이 학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요새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와, 11년 해야 이제 전문의 받는 거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죠? 그렇게 오래 다니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레지던트도. 네, 학비가 비싸서 의전 같은 경우도 학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의학 전문 대학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차이를. 의학 전문 대학원은 이제 예과가 2년이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다른 대학교 4학년을 다 마치고 다른 데 학사 수료를 한 후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몇 년 과정이에요, 그거는? 그럼 4+4. 4+4. 네. 의학 전문 대학원은 4년 더하기 4년을 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 해요? 뭐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이제 전문 대학원은 네. 학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 말이 많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만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는 예과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구나. 그럼 5년간 받은 거잖아요. 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도 등록금 한 번 내줬대, 집에서. 근데 되게 명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 다니는데 몇 년 전에 갚았대, 이제. 계속 갚았더라고, 그거를. 인턴 레지던트를 다 해야만 전문의 자격증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해당 과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도 있죠. 많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 안 거치고 안 거치고 그냥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개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그런. 그분들도 이제 의사 자격증은 가지고 계신데 그럼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일반이잖아요. 네. 우리 열정파포님 이제 전문의 딸 거고 이제. 네. 그럼 우리 킹스맨님이 질문 잘해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 피부과를 못 쓰죠, 일반인들은. 그냥 의원 이렇게밖에 못 붙이잖아요. 현행법상 이제 간판에도 뭐 무슨 피부과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없죠. 어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무슨 병원 해가지고 아래 의원. 진료 맞아. 과목 피부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네. 홍길동 피부과 이러면 그 사람은 전문인 건데 그냥 홍길동 의원 밑에 진료 과목 뭐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거는 그냥 일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궁금하더라고. 의원이라고 돼 있는 그렇지. 데는 그러면 그냥 일반이야. 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냥 1차 진료를 하신다면. 그렇지. 근데 그분은 이제 전문인데 그냥 밑으로 내려서 쓴 거고 그렇죠. 일반이가 강 크게 그냥 무슨 피부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걸려요? 만약에 내가 썼어. 걸리죠. 일반인데 의료법에 걸립니다. 내가 홍길동 피부과 딱 쓰면 걸리는 거죠. 누가 찌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허 정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급질문인데 일반의로 해서 경력사 갖고 돈 버는 게 유리해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전문의 따서 돈 벌기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그게 이제 논란이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아요. 그죠? 결국에는 좀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지만 행복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뭐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부탄 같은 뭐 가난한 나라에도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의사고 다 전문이고 그러니까 또 막상 자기가 이제 그냥 일반의로 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좀 자격지심 정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돈 몇 배 더 버는 사람도 있긴 있죠. 몇 배 더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냥 저냥 하는 그냥 저냥?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굉장히 동종업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약간의 자존심,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병원에서 새끼의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인턴을 다시 시작하고 뭐 레지던트를 이제 올해 전공의 시험을 보고 이런 애들이 또 있거든요. 나이 먹고 조인트 까일라면 어린애한테 맞으려면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좀 문화안암과 진단검사과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냥 일반의로 하다가 그래도 전문의 따는 게 낫다. 늦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되게 많이 버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일반 피부 미용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이제 동기들에 비하면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게 되게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의사같이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게 생기니까 다시 이제 인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개원의가 아니라 이제 전문의 과정 밟고 있는 건데 하루 일과하고 좀 바쁜 시간대를 소개해 준다면 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일단 일과 시간은 뭐 다른 뭐 핸드폰 통화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일단 제 병원은 이제 각 연차마다 2명씩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총 8명이 있는데 일단 아침에 7시 한 50분 정도에 모여가지고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냥 한 8시 반까지 컨퍼런스를 하고 끝나면 이제 9시부터 이제 일과 시작되는데 수술방은 8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연차별로 한 명은 외래로 가고 나머지 한 명씩은 이제 수술방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병원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저희 병원은 이제 1년차가 주치의를 하고 이제 4년차가 이제 치프 레지던트로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케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는 이제 병동 환자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전에 컨퍼런스 전에 이제 전날 수술한 환자들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아침에 이제 치프 레지던트와 회진을 먼저 돌아요. 그러고 나서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수술하고 외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다 다르거든요. 그 교수님들 수술이 끝나면 이제 또 전체 회진을 돕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막 뒤에 쫓아가서 적고 그런 사람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야, 멋있네. 전날 뭐 헤모글로빈 수치는 어떻고 뭐 이런 있어 보이더라고. 그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의사가 이제 치프 레지던트고요. 뭐 두목 같아. 앞에 딱 뒤에서 막 적으면서 막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실습 학생들. 교수님 뒤로 이제 또 실습 학생들. 그러면 한 10명 정도씩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럼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수술이 언제 끝나냐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 외래는 보통 이제 5시 반에서 6시에 끝나는데 수술은 이제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수술이 뭐 취소되고 막 이런 경우면 뭐 12시, 1시에도 끝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날을 새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열정파포님이 왕고 중에 왕고네, 완전히. 말년병장이네. 지금은 이제 전문의 시험 준비 때문에 일과에서 열애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권력이 다 떨어져 조인트 많이 때렸을 것 같은데. 저희 과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극히 일부죠. 현실로 남아 있긴 있다. 남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오는 환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학생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비뇨기과에. 진짜로? 어떤 걸 주로 보고. 그러니까 나는 고래 잡는 것밖에 몰라, 나는.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성병 아니면 고래 그거 말고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도 안 잡고요. 정관 수술도 안 하고요. 그래요? 성병도 거의 안 봅니다. 와, 그럼 뭘 해요, 그럼 주로?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뭐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전립선을 많이 하죠. 일단 비뇨기과가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위쪽에서부터는 신장.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방광으로 모이는 통로인 요관. 방광. 그다음에 전립선. 요도. 그다음에 이제 성기. 남성 여성 성기. 또 우리 구성현 선생님이 성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또 성기 그러니까 좀 야하네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치료만 하시는 건가요? 수술도 안 되시잖아. 수술도 하시는데, 네. 왜 여쭤보냐면 일반 개원이들이잖아요. 비뇨기과라고 하는데는, 네.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가는 이유가, 네. 어떤 성병이나 이런 치료도 있지만, 비뇨기과에서 따로 시술하는 것들이 있죠. 미용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좋다, 질문.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예. 많이 가봤구만, 보니까. 표현하긴 그렇지만. 공사를 한다 그러죠, 한마디로. 공사나 인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거 뒤에 나올 얘기인데. 그런 건 하시나요? 대학병원에서? 안 하겠지.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했다가는 걸리지. 제가 알기로는 걸리진 않는데요. 걸리진 대학병원에서는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빼꼼님도 예. 킹스맨님도 들어보셨을 때 되게 아까 다양하지 않았어요? 신장 되게 그쵸, 저는. 그죠? 나 처음 들어봤네. 사실 저도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준비를 할 때 진짜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잘 모셨네 오늘. 저희끼리는 뭐라고 농담을 얘기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의사가 될 때는 왼손과 오른손과가 따로 생길 것 같다고 너무 의사가 많아지니까 그 정도로 이제 포화 신체 상태니까? 세부를 다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해봐야 어디 강남 같은데 찌라시에서나 많이 봤지 전립선 마사지 이런 거 많이 안 푸셨나? 왜 못 본 척을 해? 비뇨기과에서 보는 부위가 사람의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를 보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거 말고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신장 이런 거나 요독, 신장 이런 건 보시는 건 아니죠?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 신장부터 성기까지. 위로는 부신부터. 부신. 아래로는 이제 고환까지. 맞아. 고환. 네. 근데 부고환은 뭐예요? 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를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남자들. 놀래라. 남자들이라면 스스로 만지면, 이제 가장 큰 공이 있고요. 네. 그 위로 살짝 좀 올라가서 만지면, 약간 결절처럼 한번 꺾이고, 그 위에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부고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환이 2개인 게 정상인 거죠? 그럼요. 하나인 사람도 있어요, 혹시? 너무 외람되지만? 네. 그럼 병이에요, 그거는? 그게 이제 원래 고환 자체는 태어날 때는 뱃속에서부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내려와요. 몸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에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사는데 지장은 없나요?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남성으로서의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좀 근육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미세에는 좀 지장이 많죠. 불임이죠. 불임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아이고매. 옛날 할아버지들, 우리 고추 좀 만져보자 그러잖아요. 시골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너 하나네 이런, 짝불알 이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이세에는 별로 지장은 없지만. 잘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이면 살거나 2세 임신하는 데는 전혀 이상은 없는데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임이다. 안 내려오면 그건 그냥 돌쯤 해가지고 그걸 내리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네, 수술을 하면 이제 어차피 사춘기 이전에는 고환의 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사춘기 때 거의 이제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돌 때 내려주면 정상으로 오고. 정상으로 많이 옵니다. 왜냐면 우리 킹스맨님도 있지만 중학교 남녀공학이었어? 네, 남녀공학이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자 학교만 나온 거예요. 남녀공학이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남자들 짓궂으니까 막 장난하면서 만진단 말이에요, 친하면은. 하나네 이러는데. 하나네 이상이 없는 거네. 말씀 듣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꼭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못한다. 그러니까 소개팅 가서 서너 번 만났는데 불임이 된다면서요. 실례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나훈아 선생님도 확인시켜드리려고 한번 올라갔었죠? 위로 한번. 자꾸 내리다 말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일단은 중요하네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치료하는 거나 수술하는 거는 뭐예요? 많이 찾아오는 환자들.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문제가 제일 많고요. 60, 70대 어른분들이 많이 오셔서 소변이 좀 잘 안 나온다. 진짜로? 괴롭겠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배가 땡땡하시겠네요, 그러면? 아예 안 나오시는 분은 이제 그러시는 그럼 경우도 어떻게 있고요. 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소변줄을 넣어서 이제 소변을 빼줘야죠. 검사를 해보면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성인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20에서 25g인데 어떤 분은 막 100g 돼가지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다른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증상은 없고. 네.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많이들 오시죠? 그럼요.
남성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라 그래서 안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반대로. 그러게. 나이 들면 그러잖아. 여성분들 많이 요실금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제 요실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이제 막 좀 팬티가 젖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뭐 디펜든가 뭐 네. 이게 있더라고. 뭐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뭐 성인 기저귀가 소아 기저귀보다 매출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야, 그것도 좀 괴롭겠다. 기침할 때마다 조금씩 나오면은. 엄청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겠다. 네. 아, 그런 게 또 시장에 있네요, 또. 그런 이제 요실금 수술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비뇨기과 의사님 나온다니까 제일 주변에서 물어봐 달라 그랬던 게 포경 수술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한다면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요거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경 수술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이제 구성희 선생님을 대표적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저도 구성희 선생님 있을 때 한번 그때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아이. 의학적으로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 이하입니다. 아, 99%를 안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거네.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1% 이하고요. 근데 이제 위생상? 요새는 위생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맨날 샤워하니까. 샤워하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까가지고 씻으면 표현 자체가 지금 격하네. 근데 우리 킹스맨이랑 하나 깐다 그러면 욕인데 우리 또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괜찮네. 계속하세요. 예. 네, 뭐 괜찮네. 좀 다시 포장을 하자면 포장 안 하셔도 돼요. 귀도 포피를 젖히고 세척을 해주면 고급지네. 네. 좋습니다. 깐다 그러는 게 확실히 깐다 그러는 게 더 이해가 된다. 까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매일 씻으면 그래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 큰 지장은 없고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거든요. 그 껍질 자체가 성감대가 모여 있다. 궁금해. 그게 궁금했는데. 그 논란 여지가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네, 성감대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껍질이 그 큰 영향이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어른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대학병원의 특성상. 노인분들 중에 안 하시면 그거는 정말 엄청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거든요. 진짜로. 병원 올 때 씻고 와야지. 이제 뭐 씻고 와야 되는 기본이긴 한데 이제 잘 안 씻으실 뿐더러 몸 컨디션도 안 좋으시니까 남이 또 씻어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염증 생기는 거 아니야? 염증도 생길 뿐더러 거기에 막 눈곱처럼 엄청 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젊을 때는 크게 막 굳이 필요는 없는데 네. 하고 싶다면 뭐 그건 본인 선택이라서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렸을 때 부모가 네. 그걸 정해주는 건 좀 아닌 것 아니다. 같고요.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본인이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네. 그럴 때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거에는 찬성인데 한다면은 본인 의사 결정할 때 하게 해줘라. 그렇죠. 그럼 열정파포님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의사가 아니고 네. 아버님의 의사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시켰으니까 자기가 당해보니까 이제 본인 의사에 맡겨라 이렇게 하신 거네. 이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라면 아니면 항상 어떤 경우든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뭐 저라면 아니면 제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네. 저 마찬가지로 제 아들도 저도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죠. 의사를. 그럼 아들이 난 죽어도 못한다고 우기면 어떡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깨끗이 닦아라. 요 정도로. 잘 씻어줘야죠. 근데 저는 사실 군대 가면 억지로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아니야. 잠깐 우리 킹스맨님 육군 나왔지? 아니, 저는, 저기. 방해 아니야, 혹시? 느낌이 안 좋다? 자꾸 빼는 게 느낌이? 방위분들 비하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방위라 그랬거든요. 언제 했어요, 우리 킹스맨님? 저는 어려서 당했죠. 제 빼꼼님이 없는 거죠. 네. 군대 얘기 잘하셨는데, 저는 일병 때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참이, 병장이 어디 잘하는 데가 있대요. 이거 팩트예요.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편하잖아요, 공군이. 그러더니, 야, 어디 좋은 데 있대. 그래서 같은 날 한 거야. 너무 재밌죠? 같은 날 하고 들어간 거예요. 휴가 나왔다가. 병장님하고요? 병장이랑. 근데 나는 좀 편한 보직에 있었잖아요. 당번병이니까. 드레싱도 해야 되고 그거 막 붕대 뜰라 그러면 엄청 아파요. 막 그때 녹는 실도 아니고 그냥 실로 한 거. 숨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드레싱 하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빨간 약 있잖아. 그거 바르고 이렇게 하고 딱 했는데 공군 본부니까 병원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휴일날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그 병장이
가재 이제 뽑을 날이 된 거잖아. 실밥을 딱 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넌 가만히 있어 임마. 내가 먼저 할게 딱 하고 들어갔어요. 곡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사람 죽는 소리가 나요. 비명 소리가 나. 거짓말 안 하고 울고 나오더라고 정말 그 병장이.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해봤잖아 한 명을. 그러더니 매듭만 딱 뽑더니 싹 잡아 빼니까 빠진 거예요. 한 큐에 정말 악소리 한 번 내고 그때 나왔더니 나 맞았잖아 그때 그날. 아니 끌려가갖고 자기 아팠는데 쥐가 먼저 한다 그랬는데 나 아직도 안 잊어 그거를. 이게 이 수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남자들만 아는 아주 큰 고통이에요. 너무 이 수술을 아팠어. 하고 나서 전 초등학교 한 3학년쯤에서 한 것 같은데 절대로 어떤 그 야한 그런 장면을 보면 상당한 고통이 오죠. 갑자기 그 꼬매잖아요, 이제. 잘라서 꼬매놨는데, 좀 변화가 생기면, 그 당기면서 터지는 맞아, 경우도 맞아. 있나요? 실밥이 터질 수도 있나요? 터져서 뭐 2차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더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 또 속설이.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마취를 먼저 국소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국소 마취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요. 국소 마취제 자체가 약간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마침 변질된 걸 써버린 거예요. 재고를. 병원에서. 아유 염증 생겼겠다. 그 염증이 생겼는데 컴플레인이 없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구만. 변형이 모양이 자동으로 공사가 됐네.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이 별로 컴플레인 안 하셨다는. 그 병원 명의다 막 이랬겠네요. 네, 뭐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병장은 울면서 나왔는데 저는 상큼하게 실이 하나 딱. 근데 수술할 때도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른이잖아, 이제 성인이잖아, 21살. 딱 근데 간호사 너무 그 사람들 몇십 명 볼 거 아니야 하루에. 그러면 벗고 하세요 있으라고 하는데 보고 있더라도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국소 마취하니까 자를 때 이건 너무 디테일한가? 내 살 잘리는 소리가 나 진짜로. 나죠. 네, 다 듣죠. 그죠? 여자는 옆에서 보고 있지. 웃기더라고 너무 뻘쭘해. 남자들 사이즈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잘라내서 더 커질 수 있는데 안 커지진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잘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립니다. 그려요. 펜으로. 네. 사인펜 같은 걸로? 이제 좀 잡아 당겨보고. 당겨보고.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이런 걸 좀 그려가지고. 제일 조그맸을 때 아니면 발기됐을 때? 평상시 때? 네. 재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성형외과에서 봐도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 그런 사인펜으로 것처럼. 낙서하는 것처럼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군요. 근데 제 말은 까지 자른. 너무 이제 바짝 잘라서 풀 발기됐을 때 아프거나 좀 덜 커지지 않냐 이거를 제가 물어본 건데. 근데 보통 대부분 덜 자르면 더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왜냐하면 더 자른 걸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덜 자른 걸 더 자를 수는 있는데. 그렇구나. 오히려 덜 자르고 수술합니다. 그죠? 그럼 네. 이제 뭐 완전 문제 없게끔. 더 자르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의사들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헐크처럼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막 옷 다 찢어지고 그런 식으로. 여성 의사분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과 여성의 의사분의 궁금하다. 비뇨기과에서요? 네.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에서 여성은 전국에 한 20명 정도. 굉장히 작다는 없네.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와, 그만큼 블루오션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질문 잘했는데 우리 킹스맨이 그 여성 비뇨기과 의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여자분들은 가야 되는데 쪽팔리잖아. 네. 그 남자가 막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많이 가세요. 네. 원래는 산부인과 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예.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여자들은 산부니까 남자들은 비뇨기과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뭐 요실금 수술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여성들 입장에서는 산부인과를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비뇨기과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면 이제 여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도 그런 수술에 대한 안내문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비뇨기과에서 해야 되는 수술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근데 비뇨기과에서 해야 되는 수술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산부인과적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산부인과는 좀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고 비뇨기과는 남성들을 위한 병원이라서 여자 입장에서 뭐 내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산부인과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비뇨기과 의사님, 열정파포님 의견은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수술이냐는 어떻게 아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과로 보내는지가 답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비뇨기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정답인데 산부인과 돌아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세요. 하긴 하는구나.
산부인과도 요새 어렵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의료법상에서는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저도 애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수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비뇨기과로 보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참 애매한 질문이지만 남자 환자하고 여자 환자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첫날 1시간만 이상했고요. 1시간만. 왜냐면 환자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렇구나. 대학병원에. 아.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그냥 환자로 보게 되는 거죠?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킹스맨이나 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생각으로 네. 너무 하는 거고. 바빠가지고. 대신 여자는 좀 그걸 주의해야겠죠. 요새 좀 이제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잖아. 그런 게 있어서 여자분들은 항상 옆에 간호사라든지. 맞아. 다른 여성을 항상 데리고 진찰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성형외과 의사들 막 마취제 놓고 막 나쁜 짓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극히 일부지만. 미친놈들이고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런 미친놈이 있다니까? 어느 집단에나 잊을만 하면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느 집단에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그럼요. 의사가 몇 명인데.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또라이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어느 집단에나 뭐 또라이 일정 보존의 법칙은 있으니까요. 맞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이 많으세요? 일단은 이제 그런 비뇨장애, 요실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암, 이제 저희가 보는 기관에 대한 암, 그죠? 이제 뭐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요관암이라든지 그건 완쾌가 돼요? 그 병기에 따라 그건 다른 거라서 수술할 수 있냐 없냐도 이제 봐야 드라마 하고. 보면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고요. 그렇구나. 아까 그 얘기 하셔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일반인들이 알 때, 그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은밀한 부위를 많이 보면서 치료하시다 보니까, 네. 비뇨기과 의사분들 중에 성기능 장애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비뇨기과나 그 산부인과를 진료하시는 남자 선생님들 중에 성기능 장애인 분들이 많다. 뭐 실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아주 젊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성기능 장애가 왜 생길까? 너무 많이 보면 트라우마 어떤 때문에? 쪄지는 거죠, 사람이. 신비감이나 그 어떤 그런 거 있죠. 호기심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너무 그 노출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야동은 아무리 봐도 새롭거든. 그렇잖아. 새로운 거 다시 나오니까. 병의 병 그걸 병이야? 받으셔야 돼. 내가 그렇다는 건 정신과로 아니고. 가셔야 돼. 정신과로. 아니, 구성희 선생님이 야동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구정혜 선생님은 새로운 걸 계속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다시 봐도 재미있어요. 물론 네. 명작은 있습니다. 있죠? 네. 주로 어느 쪽 좋아하세요, 장르를? 저는 이웃 아니. 큰일 나실 분이네. FBI? 뭐 거기까지는 좀 그 정도로. 전문적이고. 이제 이웃 컨셉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시구나. 저희는 그게 비뇨기과 레지던트라면 다 USB에 몇 가지는 들고 다녀요, 항상. 뭐를요? 동영상을요. 야동을? 네. 왜냐면 정자은행도 비뇨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 야동 보여준다며. 정액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와. 아주 선별한 작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근데 그 기준이 병원에서 하사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전공의들이 그냥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뭐 감사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컴퓨터에 야동 같은 거 깔려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되네? 자료라고. 말 되네. 지우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러면 되네. 그래서 저희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있는 야동이 다 깔려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뭐 괜찮네.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딱 봤더니 김본자 아니야? 그건 아니고. 서버를 운영하셔도 될 정도의. 그 USB 오늘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갖고 오지, 좀. 백업 좀 받으려고 했더니만. 제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외장하다 하나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택배로 좀 보내주시죠. 메일도 요새 한 20개가까지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재밌네. 그거 가지고 계시구나. 좋은 과네요, 아주. 과 좋네. 공사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환자 중에 막 남자분이 막 일명 공사회가 구슬 같은 거 넣어갖고 오신 분도 봤죠? 많죠. 건강상엔 지장이 없나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시술을 전문적인 병원에서 한 거라면. 네. 크게 뭐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야매로 하신 분들. 야매. 그러니까 교도소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 아우, 무서워. 스케일이 달라. 야, 재밌다. 갑자기 프리즌 브레이크 생각나네? 그러니까 바세린을 자기가 끓여가지고 그걸 식힌 다음에 그걸 야매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네. 교도소에서요? 물어보면 교도소에서 했다고 하든지 어디서 했다고 해요. 막 자기가 말을 해줘요. 끔찍해.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바셀린이라는 게 이제
피부랑 따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피부랑 같이 붙어버리거든요. 방법이 없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또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염증을 일으키려면 결국엔 뜯어내야 되는데 환장하겠다. 다 뜯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새끼손가락만큼도 안 되거든요. 이쑤시개 정도. 여기서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정식 병원에서 해야 된다. 요게 나오네. 그러니까 섣불리 막 민간 요법처럼 막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별로 없죠. 근데 진짜 공사하신 분들 막 커요? 뭐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잘하신 분들은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 제대로 됐네, 뭐 이러면서 나도 해보고 싶을 정도다. 네. 그 어떻게 생긴 건데 그런 게? 그게 이제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또? 네. 트렌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좀 신상 이런 식인가 보다. 요새는 이제 티가 안 나면서도 큰 아예 자연스럽게. 티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골 때리네. 근데 빼꼼님이 계셔서 조금 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자들은 되게 자존심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크기로. 근데 그렇죠. 사우나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애기 같은 분이 있어요. 그거는 발기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평상시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발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커지냐 관건이거든요. 작은 고추였다가 발기돼서 커질 수도 있고 원래 큰 분은 그만큼 커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그냥 두께만 두꺼워지는 거네, 그러면? 그건 이제 발기됐을 때를 확인해봐야 아는 건데. 네네. 경험상 어때요, 주로 보시면? 평상시에 크신 분들은 이제 강직도가 좀 떨어지세요. 외국처럼? 네. 강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입구에 문전 앞에서 좀 문전 처리 미숙이 되는구나. 그게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결국에는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사실. 그럼 만약에 몇 센치 이상이면 정상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자기 손가락 검지나 약지 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다. 그래. 저는 굉장히 정상 중에 정상이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킹스맨님 어때요? 근데 자랑은 아닌데, 손가락만 하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없네. 근데 본인이 막 보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엔 자기 만족인데. 뭐 여성분들도 뭐 가슴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 수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만족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 이제 실리콘 넣듯이 남자도 넣는 거네. 그렇죠. 그럼 평상시 원래 큰 분도 공사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길이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거든요. 수술한다고 해도 1cm에서 3cm. 그러니까 최대 3cm인데 이제 그 숨겨져 있던 1인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렇구나. 뭐 새롭게 막 늘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있는 거를 최대한 잡아 빼는 거네. 최대한 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데서 하면. 건강상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제 여자를 만족시키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쁜 수술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치시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수술이죠.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긴 있네요. 일단은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열정파프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레오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카페 주소는 cafe.naver.com/난잡스토리 영어로 NANJOBSTORY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 영어로는 nanjobstory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미안해지는 말 가만 봐.